안녕하세요. 참, 오늘은 어찌 보면은, 이제 좀 현재, 이런 경우 많이 생겨요. 가끔씩 상담도 오고,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89세인데,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89세니까, 한 10년 전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이제 사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25평짜리 아파트에 이제 사셨대요. 그래서 사시면서 이제 그 동네 그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뭐 한 몇 명 이렇게 재밌게, 재밌잖아요. 뭐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시간을 뭐 구애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재밌게 그 중에서 6살 아래인 할머니가 그렇게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심부름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뭐 방도 이렇게 좀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잘 하셨나 봐. 그래서 동생하고 이제 형님, 언니 이런 사이로 이제 지냈는데, 그 이제 동생 역할을 하는 이제 그 할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그 사정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나이가 지금 89세 된 언니가 있는데, 내가 친언니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니로 이렇게 부르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89인데, 어느 걸 걱정하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사주를 좀 해가지고 내가 언제쯤 죽을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뭐 조금 89살이면 뭐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네. 이렇게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그래가지고 그 25평짜리 아파트를 팔고,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이 계속 와가지고 어떻게 돼?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쉽게 해서 뭐 좋은 얘기 다 했겠죠. 이렇게 편안하게, 혹시 혼자 사시면 힘드시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합쳤는데, 자, 합쳐는 이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차적으로,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딸이 있었나 봐. 딸 다음에 이제 아들이야.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뭐 막 따지고, 엄마는 세상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아빠 돌아가시고 그동안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반찬 해놓고 자 와서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서, 나 이제 다시는 엄마 여기 찾아올 수도 없고, 동생 집에 갔으니까 내가 가면 뭐해 하면서 그냥 엄마가 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나중에 뭐 싸우다시피 해가지고요. 이제 엄마 안 본다고 그냥 요즘에 안 온대. 한 몇 년 됐는데. 그 왜 그렇게 했어요? 딸도, 물론 딸이, 무슨 뭘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25평짜리면 동생하고 나누면 유산 받을 게 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전부 아들한테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을 수가 없지. 아들하고 싸운다고, 이제 동생하고 싸운다고 될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안 되지. 이미 끝났지.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돼가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자다가 잠 깨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또, 딸내미 또 이렇게 연락도 안 되지, 전화 오지도 않지. 그러니까 그 얼마나 또 두고두고 속상하는 거야.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아들이 이렇게 엄마를 모셨으면은 그거를 이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쁜 세상에 며느리도 직장 생활하고 아들도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손녀하고 손자 이제 남매를 뒀는데, 애들은 와서 인사는 꼬박꼬박 하죠.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문 닫고 나가면 이제 뭐 애들도 바쁘니까 할머니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 한 칸이 있는데, 이게 완전 감옥방이라는 거야. 창살 없는 감옥.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딸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야. 늦게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니까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해서 딸도 마찬가지,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사하고 나면 이제 문 닫고 가면 밥 먹을 때 나오시라 해서 밥 먹고 나면은 저 어머니 빨리 가 주무세요 하고 이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라는 거야. 그러고 문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얘기할 때도 없고 무슨 뭐 정보 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밖에 나가서 연세가 있으셔서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라고 그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방에서 TV 켰다가 껐다가 그 다음에 또 졸다가 이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랑 방식으로 해놓고 잘 이렇게 아니 정말 재밌게 거기서 재밌게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전화 오는 할머니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가끔 이렇게 조금 멀어도 이제 언니 보러 온다고 가끔 이렇게 오시나 봐. 오면 막 모든 얘기를 거기다 다 쏟아붓겠죠. 옛날 얘기도 하고 지금 나 이렇게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동생이 좀 이거 좀 해가지고 좀 알아봐 해서 연락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거는 혹시 지금 이거 보시는 여자나 남자 마찬가지 특히 이제 남자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냐면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자식들 크고 그러면 아파트가 작으면은 어머님이 이렇게 혼자 있게 되면 합치자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야. 그럴 경우는 합치게 되면은 어떤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냐면은 아파트에 가면 노인정이 있잖아요. 아니, 노인정에 가서 이사한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가서 자, 어머니가 이렇게 몇 동 몇 호에 사시는데 이렇게 처음 오셔가지고 생소한데 좀 이렇게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많이 돌봐주시고 이렇게 화목하게 좀 이렇게 지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음식 좀 이렇게 제공도 해드리고 또 간식도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하시고 인사시키고 아니 그러면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계시더라도 다친다고 나가지 마서 안방에 그 방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사람이 돌아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게 옛날 아파트 25평 살던 때 동생 역할하는 그 할머니가 가끔 찾아오시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야. 가끔씩. 뭐 한 2달이고 3달이고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한번 배달시켜서 같이 식사를 하시게 하죠. 그러면 어머님도 어떻게 돼요? 주눅이 안 들고. 그래서 아들 와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고맙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도 힘도 나고. 그리고 또 매일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막하고 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얘기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일이 없잖아. 가서 재밌는 거 웃기도 하고 남의 또 힘든 얘기 들으면 좀 눈물도 같이 흘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것마저도 않는 거야 아들이. 몰라서 않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오바지만은 어차피 그렇게 활동 못하고 계속 앉아있게 만들면 금방 돌아가세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건 하시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이 드셔서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특히 어머님들은요, 아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기다린다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 나이가 80, 90다 되겠으니까 그때 당시엔 더 했잖아. 아들하면 뭐 지금 죽고 못 살 정도로 그냥 매달렸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잘하는 건 딸내미들이 잘하지 아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없지. 그래도 아들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말 아들이 나를 이 노후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져 준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본인은 하고 싶어도 또 며느리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또 여기 저한테 욕할 줄 몰라도 어찌 살다 보면 그렇게 돼. 내 환경이 좀 좁고 힘들면은 어머님한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가거든. 그러면 그렇게 합쳐놓으면 어머니는 완전히 정말 어찌 보면 조금 오래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다못해 노인정이라도 이렇게 모셔서 할 수 있게끔 내가 환경을 좀 이렇게 조성해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어머니들은 일단 자, 이제 반대죠. 자, 어머니들은 무조건 이제 아들이 오든 뭐 며느리가 오든 딸이 오든 절대 그걸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 대신 구두라도 이렇게 내가 앞으로 죽을 때 처리할 테니까 그 전에는 절대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딸한테 당하든 아들한테 당하든 집을 뺏겨요. 집을 뺏기는 거야. 그럼 어디가 찾을 거야? 그러면 집만 뺏기면 괜찮은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자식이 둘셋 되면요 이것도 싸움이 일어나. 엄마 유산이 왜 오빠만 갖고 아니면 언니만 갖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것만 잘 하셔. 그리고 일단 여기 이제 사주에 보면은 이제 여기 나이 드신 분 89세 된 이 사주를 보면은 자 여기 이제 한하고 조한 기운이 이렇게 한하고 조한 기운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변치를 않아요. 좋든 나쁘든 마음 자체가. 그 대신 이제 본인이 철저하게 자기 선을 지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까칠해.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도 이렇게 한하고 조한 기운이 이렇게 강하면요 아들한테 솔직히 안 당하는데 나이가 너무 이제 이렇게 많으시다 보니까 그게 판단이 잘 흐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적어도 나이가 거의 90이 되시면은요 그런 마음이 이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뭐 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 자꾸 하면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며느리도 와서 옆에서도 뭐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가시지. 근데 그게 결코 좋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남편은 안 나타나지, 여기서는. 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리고 이 사주가 실질적으로 임수, 여기 또 임수가 시장간에 또 있죠. 그리고 여기 수가 또 있죠. 본인이 강해, 이게. 좀 강한 사주야. 거기다가, 요렇게 한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이 남한테 신세도 안 지지만 내가 남한테 피해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까칠할 수도 있어. 이 어머니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어떤 거를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이렇게 아들한테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조가 젊었을 때는 이게 또 이게 양으로만 돼 있죠. 그래서 여자 사주가 양팔통이 되면은요, 여장부야. 그러니까 돈도 그래서 장사를 좀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돈 좀 모으기도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거 봐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남자 못지않게 어떤 생활력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니까 어떤 내조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분이. 그러니까 사주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자식 자리잖아요. 그럼 인신충이 되죠. 이렇게 되면 자식하고 인연은 약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조금 아셨다면은 요렇게 좀 지금 나이 드시면서도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이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했으면은 이런 속상하면서 지금 이렇게 노후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지만 특히 딸 때문에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요게 인신충업, 요거 자식하고는 인연이 좀 약하다 이렇게 받는다. 요거만 조금만 알았으면 이런 걸 하지 말으셨어야 돼. 집 팔아서 아들한테 주고 그 방 한 칸 얻어갖고 지금 생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뭐 감옥하고 똑같죠, 감옥. 사람 찾아오는 사람도 없지. 자식, 뭐 아들하고 며느리 와서 얼굴만 잠깐 내밀고 문 닫고 나가면 끝이지. 애들도 마찬가지. 바쁜데 뭐 할머니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단을
한 되는 바람에 노후에 고생을 사서 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 본인이 통제하는 그런 본인을 컨트롤하고 이 절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약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고집이 좀 시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 보니까 그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큰 인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 관리는 철저히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이렇게 좀 불편하고 그러신 데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전화하신 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요 자리가 이제 배우자 궁이야, 배우자 궁. 이 배우자 궁이 나를 생해주죠. 요런 경우는 여기 우리가 이제 육친으로 보면 관이 없으니까 남편 복이 없다, 아니면 뭐 남편하고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궁이 먼저니까 궁이 내 기둥에서 나를 생일해 주죠. 이런 경우는 사실 좋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그 83세 되신 할머니 얘기는 남편이 이 할머니한테 이때 정도면 남편이 얼마나 집에서 가장 노릇한다고 의시해도 대단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살진 않으셨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80세 돌아가셨대요. 근데 여기서 이 사주 구조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 자, 어머님들은, 젊은 어머니들이라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 60대 초반 이렇게 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돈이든 뭐 가지고 있는 거를요, 절대 그걸 어떻게 돼요? 누가 어렵다고, 딸이 어렵다고, 뭐 아니면 아들이 어렵다고 그걸 다 줘버리면 다 망해. 쉽게 해서. 그 돈 몇 푼 들어간 거 어디 표시도 없죠? 그럼 본인은 쓸 돈도 하나도 없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같은 경우, 딸도 마찬가지야. 혹시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사시던 그거를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집이나 어디에 보태가지고 살 경우는, 어머님이 그 돈 준 거에 대한 뭐 대가를 꼭 지불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심하지 않고 그런 대로 내가 살던 집보다 집에 오면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노인정 같은 데 돈 조금 쓰시고, 엄마 이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러니까, 자, 이렇게 좀 같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얼굴 익혀갖고, 노인정 가서 재밌게 놀다 오실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거야. 그럼 대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더 이상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만 드시면 어떻게 돼? 지팡이라도 짚고 그냥 가시면은 재밌게 놀다. 그 노인정에서 중식 같은 것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또 저녁에 한 5시쯤 되면 오셔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그럼 잠도 잘 오잖아. 골치 아플 게 없으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라는 거야. 상황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혹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혼자 계셨을 때, 그런 경우는 그렇게 좀,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1년에 뭐 한 4번 정도, 4번 정도라고 하면, 계절별로, 아니, 3번 정도. 그러면 뭐 계절별로 4번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해주시면은 어머님도 가서 대우받으시고, 또 본인도 마음 편하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참, 누구한테 이렇게 뭐 무슨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누가 봤을 때 그래도 대견하잖아. 어쨌든 간에 어머니 어떤 재산을 내가 같이 이렇게 합쳐서 집을 샀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늘렸을 때 어떤 그거를 본인들이 조금 생각을 하면서, 작은 거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내 돈은 내가 얼마다 이렇게 뭐 따지고 뭐 그런 건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들도 좋고 사회 분위기도 좋아.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 합치기 전까지는 와가지고 그냥 정말 뭐 사가지고 들어오고 뭐 해서 아들하고 또 뭐 며느리하고 또 교대로 와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아니, 그렇게 해서 막상 합치고 나면 정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렇게 입 싹 씻고 만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만 그렇게 지켜주시면 뭐 본인들도 좋고 또 나이 드신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시는 동안 기분 좋게 이제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제3자지만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대견한 거예요. 또 그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도 나는 쟤들 덕분에 내가 나이 먹어서 참 심심치 않게 이렇게 이 세상을 마감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가져도 뭔가 이렇게 흐뭇하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